네, 안녕하세요. 데일리아디 이슈 김전입니다. 지난주 데일리아디 이슈에 많은 분들이 댓글 달아주셔서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 형님, 러블리 올리비아님, 부님, 윤한수님, 대박찬님, 아까니님, 코로나님, 김창현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행운 가득한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네, 그럼 여러분들 오늘 영상에도 좋아요와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이어서 아래 자막으로 나가는 오늘의 키워드와 함께 9월 7일 데일리아디 이슈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기술주들이 또다시 약세를 보이면서 일제히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이날의 첫 번째 미 증시 이슈는 대형 기술주들의 움직임입니다. 최근 대형 기술주들이 뉴욕 증시의 상승을 이끌었던 것만큼 뉴욕 증시의 하락에 힘을 보태는 것도 대형 기술주입니다. 이처럼 대형 기술주들의 움직임과 변동성이 워낙 커졌기 때문에 시장에 관심이 엄청나게 쏠려 있습니다. 이날도 역시 마이크로소프트와 페이스북, 알파벳, 아마존, 넷플릭스 등 주요 기술주들이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애플과 테슬라는 장중에 급락세를 보이다가 소폭 반등에 성공했지만요. 이 롤러코스터 장세를 나타내면서 기술주에 대한 불안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기술주의 밸류에이션이 과도해서 일부 조정을 받을 필요가 있으며 특히 테슬라와 애플은 액면 분할 발표 이후 너무 과도하게 과열되고 있다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애플과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페이스북 등 5개 빅테크 기업의 PER은 44배 정도로 일각에서는 거품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미 증시 이슈는 테슬라의 S&P 500 진입 실패입니다. 올 들어서 주가가 무려 6배나 뛴 테슬라가 S&P 500 진입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기술주에는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S&P 500은 뉴욕 증권거래소와 나스닥에 상장된 기업 중 우량한 기업 500곳을 선정해서 산출한 지수입니다. 그래서 이 500개 기업은 우량 기업이라는 것을 인정받은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이곳에 들어가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기업에게는 큰 호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테슬라는 4분기 연속으로 흑자를 기록했고요. S&P 500 편입을 위한 조건을 거의 충족시키면서 이번에 편입될 것이라는 기대가 물렸습니다. 이에 따라 7월 중순 이후에 테슬라 주가가 크게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테슬라가 S&P 500 지수에 끝내 편입되지는 못했는데요. 테슬라의 올해 지수 상승폭이 400%를 웃돌 것이라는 기대도 있지만요. 그만큼 거품일 수 있다는 시각 때문에 월가에서는 가장 위험한 주식일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에 지난 5일 테슬라의 주가는 정규 시장에서 3% 가까이 상승했지만요. 시간의 거래에서 7% 넘게 빠졌습니다. 네, 마지막 미 증시 이슈는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엇갈린 소식입니다. 백신과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소식과 부정적인 소식이 엇갈렸습니다. 최근 미국 정부에서 일선주 정부에 11월 1일 전 백신 배포 준비를 마치라고 지시한 가운데 미국 백신 개발 프로그램인 초고속 작전을 이끌고 있는 몬세프 슬라우이 수석 고문은 11월 전에 백신이 배포될 가능성은 작다고 언급했습니다. 따라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월 재선을 노리면서 백신 그리고 10월과 11월은 정치적인 중요성을 띠게 됐습니다. 한편 의학 전문지 랜싯에서는 러시아가 개발 중인 백신의 임상 초기 시험에서 심각한 부작용이 없이 항체 반응이 도출됐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10월 말에 3상 시험 결과를 발표하는 게 목표라고 하면서 오는 11월에는 백신 수출에 나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는 양지수 모두 장 초반에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후에는 개인의 사자세가 두드러지면서 상승으로 반전했습니다. 오늘의 특징주들을 간략하게 살펴보시면 먼저 대한전선은 최근 구리 가격이 급등하면서 오늘 최고 21%까지 상승했고요. 지난주에 이어서 그린 뉴딜 관련주인 한화, LS 지주사, 세진중공업 등 여전히 큰 폭의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치료제 후보물질 가운데서 신테카바이오의 AI 약물 재창출 모델을 통해 도출한 치료제가 렘데시비르보다 효과가 좋다는 말에 3거래일 연속으로 신테카바이오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최근 비대면 수혜주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던 네이버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으면서 약세를 보였는데요. 더불어서 최근 미국 성장주들이 조정을 보이는 것에도 주가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자세한 장마감 지수는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네, 이어서 오늘의 국내 경제 이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국내 경제 이슈는 코로나19 여파로 추석 열차표가 감축한다는 소식입니다.
내일 8일부터는 추석 열차 승차권 예매가 시작이 되는데요. 올해는 코로나19 전염 우려로 100% 온라인으로만 예매가 진행이 되고요.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해 창가 측 좌석만 판매가 된다고 합니다. 매년 명절마다 기차표 대란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공급 물량이 절반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예년보다 더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한국철도공사에 따르면 추석 승차권은 예매가 오는 8일에서 9일에 진행된다고 발표했는데요. 원래는 2일과 3일에 진행할 예정이었지만요. 코로나가 재확산 조짐을 보이자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해 창가 측 좌석만 판매하기로 하면서 일주일이 연기가 됐습니다. 원래 코레일 측에서 판매하려고 했던 예정 물량도 200만 석이었지만요.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이번 추석 판매 좌석은 100만 석 수준으로 줄어들게 됐습니다. 정부에서는 우선 창측 좌석에 대해서만 발매하되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지켜보면서 비워둔 좌석의 판매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코로나19가 확산과 진정 기로에 놓인 상황이라고 보고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코로나 전국적 확산을 막기 위해 추석 명절 이동을 제한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서 이번 주말이 코로나 확산 추이가 최대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사실 8월 말부터 이번 추석은 언택트 추석이다라는 이야기가 많았었는데요. 실제로 저도 그렇고 제 주변의 많은 분들이 시골에 내려가기보다는 최대한 외출을 피해서 집에서 보낼 예정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에 따라 벌써부터 온라인 배송 물량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코로나에 따른 명절 문화는 또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어떤 이슈들이 있었을까요? 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녹십자 웰빙입니다. 태반 주사제에서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를 확인한 동물 시험 결과가 공개가 됐습니다. GC 녹십자 웰빙은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과 공동으로 태반 주사제인 라인액의 항바이러스 효과를 연구한 결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치료에 사용되고 있는 약물과 유사한 수준의 바이러스 증식 억제 효능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실험은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건강한 족제비에게 인위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감염시켰고요. 태반 주사제인 라인액, 그리고 항바이러스제인 렘데시비르, 에이즈 치료제인 트루바다를 각각 투여해서 바이러스를 측정했습니다. 그 결과 라인액과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한 경우 그렇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서 6일부터 12일까지 증상이 점차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주목할 만한 점은요. 바이러스 감염 6일 차에 라인액 투여군이 렘데시비르군과 유사한 정도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증식을 현저하게 감소시켰을 뿐만 아니라 폐 조직에서는 감염 3일 차에, 코의 비갑계부 조직에서는 6일 차에 바이러스 양의 감소가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라인액과 트루바다를 투여한 페렛의 폐 조직에서는 감염 3일 차에 면역 물질이 크게 증가했고요. 6일 차에는 라인액 투여군이 렘데시비르나 트루바다보다 더 높은 발현을 유도했다는 결과까지 도출했습니다. 태반 주사제 라인액의 항염증 그리고 통증 억제 효과에 대해서는 항산화 작용과 염증성 사이토카인 발현 억제 작용이 이미 연구를 통해서 입증된 바 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는 GC 녹십자 웰빙의 라인액이 인테반 가수분해물로 식약처의 품목 허가를 받은 유일한 제품입니다. 이번 연구는 동물 실험을 통해서 코로나19에 대한 치료 효과를 직접적으로 타 항바이러스제와 비교해서 입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런 소식에 지난주 금요일 12,000원대에서 종가를 형성했던 녹십자 웰빙의 주가는 오늘 장이 시작되자마자 바로 상한가에 직행하면서 16,400원의 고가를 형성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은 유니테스트입니다. 유니테스트가 오늘 상한가에 도달했는데요. 세계 최고 수준의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기술력을 바탕으로 창문형과 벽 부착형 태양광 사업을 추진 중이라는 소식이 주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지난달 유니테스트와 유리창호형 태양전지 사업화를 위한 기술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유리창호형 태양전지란 반투명하고 가벼운 제품으로 건물의 벽면이나 유리창 등 건물 외장에 부착이 가능한 태양전지입니다. 태양광을 설치할 땅이 부족하고 고층 건물이 많은 국내에 적합한 친환경 발전 기술인데요. 태양전지를 20층 빌딩에 설치할 경우 200kW급 이상의 규모로 연간 2,100톤의 이산화탄소 저감 효과가 있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기업형 태양광 발전과 달리 비용이 저렴하다는 게 최대 장점입니다. 각 가정에서도 쉽게 발전할 수 있고요. 전기요금 절감 효과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최근 정부에서는 이런 장점을 고려해서 법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고요. 업계에서는 창문형 혹은 벽 부착형 태양광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유니테스트는 반도체 디바이스 검사 장비 개발 업체로 알려져 있는데요. 메모리 모듈 테스터와 메모리 컴포넌트 테스터를 국내 업계 최초로 개발을 완료하면서 반도체 장비의 국산화를 주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하지만 매출 구성은 반도체 검사 장비보다는 태양광 사업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번 사업을 통해서 태양광 대장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기대가 쏠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 상한가에 도달하면서 23,200원의 고점을 찍으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미국 5G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을 하게 됐습니다. 미국 1위 통신업체인 버라이즌과 7조 9천억 원의 공급 계약을 체결한 가운데 삼성전자의 미국 내 5G 장비 시장 점유율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국내 5G 네트워크 장비 부품 업체들 역시 반사이익을 누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이번 계약 기간은 올해 6월 3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고요. 계약 금액은 최근 매출액 대비 3.43% 규모라고 밝혔는데요. 이번 계약은 한국 통신장비 산업 역사상 최대 규모의 단일 수출 계약입니다. 삼성전자는 버라이즌의 5G 이동통신 장비를 포함한 네트워크 솔루션을 5년간 공급하고 설치와 유지 보수를 할 예정입니다. 5G 장비 점유율 1위인 화웨이에 대한 제재로 삼성전자가 반사 이익을 누렸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미국 상무부의 화웨이 제재로 삼성전자와 노키아, 에릭슨의 3파전 구도로 편성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 통신사와 최대 규모의 5G 공급 계약을 맺으면서 삼성전자는 미국을 넘어서 유럽 시장 확대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삼성전자는 차세대 이동통신 사업 육성 확대에 힘을 써왔습니다. 이에 따라 이재용 부회장은 인공지능과 전장용 반도체, 바이오, 5G를 4대 미래 육장 산업으로 지정하고 3년 동안 25조 원을 투자한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요. 실제로 이 부회장은 미국과 아시아, 유럽 등 글로벌 ITC 업체와 5G 네트워크 통신 장비 공급을 위한 교류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전자의 5G 투자 움직임에 국내 5G 관련 업체들의 몸값도 함께 상승 중입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동통신 계측 그리고 시험 장비 생산업체인 이노와이어리스는 지난주 사이에 주가가 무려 20%나 올랐고요. 같은 기간 KMW와 다산 네트워크스는 11%가량, 서진 시스템과 솔리드는 10%가량 상승하면서 다른 통신 장비 업체들도 함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녹십자 웰빙과 유니테스트, 삼성전자 소식으로 데일리아 이슈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